혈당 수치가 정상이면 안심해도 될까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당 조절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위험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혈당이 당뇨 기준보다 조금 낮다고 안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단 몇 년 안에 당뇨병으로 진행되고 실명, 신장질환, 발괴사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오늘 저는 35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 전 단계란 무엇인지. 두 번째, 왜 이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지. 세 번째,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의학적인 건강관리법은 무엇인지. 특별한 약 없이도 생활습관만을 바꿔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 당뇨병 전 단계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해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길 지금 함께 시작해 볼까요? 1부, 당뇨병 전 단계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당이 조금 높긴 한데 아직 당뇨는 아니에요. 병원에서 이런 얘기 들으시고는 나는 아직 괜찮구나 하며 안심하고 돌아오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사실은요, 바로 그 아직 당뇨는 아니다 라는 시기가 당뇨병 전 단계, 즉 조용하지만 위험한 경고 구간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란 정상 혈당보다 조금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몸에 들어온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천천히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몸 안에 있는 혈당 조절 스위치가 예전처럼 잘 작동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 스위치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혈액 속에 당이 점점 쌓이게 되고 결국은 당뇨병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식사 2시간 후 혈당이 140에서 199, 그리고 당화 혈색소가 5.7에서 6.4%라면 이건 당뇨가 아니라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도 없을 수 있지만 몸속에선 이미 혈관, 눈, 신장, 신경 등의 미세한 손상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당뇨병은 진단받는 순간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냉장고에 있던 우유가 유통기간이 오늘까지라고 해도 사실은 그 며칠 전부터 맛이 조금씩 변하는 것과 같잖아요. 당뇨도 똑같습니다. 혈당 수치가 기준치를 넘기기 직전부터 우리 몸은 이미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시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피곤한 것도, 눈이 침침한 것도, 다리가 저린 것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요즘 자꾸 피곤해서요,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요, 눈이 뿌옇고 잘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검사를 해보면 이미 당뇨병 전 단계를 넘어서 당뇨병 초입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뇨병 전 단계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드립니다. 이 시기에는 특별히 약을 먹지 않고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이 시기를 기혈이 막히기 직전
또는 내 몸의 균형이 깨지려는 순간으로 봅니다. 이때 기혈의 흐름을 바로 잡아주면 몸 전체의 조화를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시기를 놓치면 몸의 열이 위로 치솟고 아랫배는 차고 피는 끈적해지고 이런 변화들이 눈과 콩팥, 심장, 발끝 혈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요, 이 시기는 무섭지 않게 그리고 쉽게 고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에요. 약이 아니라 내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 그래서 이 시기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살짝 높게 나왔다거나 공복 혈당이 105, 당화혈색소가 6%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이건 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건강한 식사와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면 앞으로 10년, 20년 충분히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힘이 이미 몸 안에 다 있으니까요. 2부 당뇨병 전 단계를 부르는 생활 습관. 지금부터 고쳐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당뇨병 전 단계는 당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예요. 즉 우리의 일상생활 속 습관들이 이 상태를 더 빨리, 더 깊이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하고 계신 3가지 대표적인 습관을 짚어드리고 그걸 어떻게 고치면 좋은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기. 혹시 점심이나 저녁 드신 후에 바로 TV 보러 가시거나 설거지 마치고 바로 누우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습관이 바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식후에는 우리 몸이 음식 속 당분을 혈액으로 흡수하면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이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당분이 근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게 되면서 그 결과 혈당이 높게 유지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식사 후 10분이라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뒷마당을 한 바퀴 돌거나 집안에서 팔을 흔들면서 제자리 걷기라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식후 혈당이 30에서 50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두 번째 습관은 정제된 밀가루, 단 음식 위주의 식사입니다. 흰빵, 국수, 떡,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쿠키, 이런 음식들은 부드럽고 맛있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55세 이상 여성분들은 근육량이 줄고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쉽게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사 습관을 오래 유지하면 우리 몸의 췌장도 점점 지쳐가고 당 조절 기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단 음식, 밀가루 대신에 통곡물, 잡곡밥, 채소 중심의 식사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흰밥 대신에 오븐도미, 귀리, 보리 섞은 잡곡밥, 그리고 일반 빵 대신에 고구마나 단호박, 그리고 간식은 견과류 한 줌이나 당근 스틱, 사과 한 조각 이렇게 바꿔보세요. 특히 동물성 식품 없이 식물성 채소, 통곡물, 콩류 위주로 식사하시면 혈당 조절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 수면 부족과 밤늦게 자는 생활입니다. 잠을 설쳤더니 다음날 단계 당기더라,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고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서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도 망가뜨려서 과식, 군것질, 야식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6에서 7시간은 꼭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TV보다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조용한 음악이나 편안한 자연의 소리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한의학에서는 잠을 잘 자는 것을 간과 심장을 쉬게 하는 시간이라고 보고 이 수면 시간 동안 기혈이 회복되고 몸이 정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숙면 하나만 잘 챙기셔도 혈당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가벼운 습관들이 생각보다 몸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 느껴지시죠? 당뇨병 전 단계는 단지 수치가 높은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걸 몸이 먼저 알려주는 경고등이에요. 이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약 없이도 혈당을 낮추고 당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식후 10분 걷기, 밀가루 대신 잡곡과 채소 위주의 식사, 숙면을 위한 생활 리듬 만들기, 이 3가지 꼭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그리고 삶을 한결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3번째, 한의학으로 보는 당뇨 전 단계의 좋은 음식과 약재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한의학의 시선에서 당뇨병 전 단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과 약재로 몸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의학에서는 당뇨병 전 단계를 소갈의 초기 단계 또는 기혈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시기로 봅니다. 특히 비장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음식물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힘이 떨어지고 몸 안의 진액이 마르기 시작한다고 보죠. 그래서 초기엔 입이 마르고 소변이 잦고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몸의 기운을 보하면서도 당을 천천히 흡수하게 도와주는 식물성 음식들입니다. 이 원칙들은 연구 결과로도 확인되고 있어요. 한약재와 곡류, 채소 기반의 식이요법을 12주 동안 실천한 결과 당화혈색소가 감소되었고 식후 혈당도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논문 링크는 아래 남겨놓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식이요법의 핵심은 동물성 식품 없이 식물성 중심의 음식과 약재를 활용했다는 점이에요. 즉 비건, 플랜트 베이스 한방 식단이 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확인된 셈입니다. 그럼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당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약재,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재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우엉입니다. 우엉은 한의학에서 피를 맑게 하고 열을 내려주는 약재로 쓰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당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고 장 건강에도 좋은 작용을 합니다. 우엉차로 끓여서 하루 1~2잔 드셔보세요. 여주, 쓴 오이라고도 불리는 여주는 한의학에서 비장, 열을 내리고 당을 빼주는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여주에 들어있는 모모르디신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작용을 돕는 식물성 화합물로 알려져 있어요. 여주는 말려서 차로 마시거나 볶아서 밥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오분돔이나 보리, 귀리 같은 잡곡입니다. 한약재는 아니지만 한의학적인 식이요법에서 중요한 곡물입니다. 이 곡물들은 소화 속도가 느려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비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기본 곡물로 알려져 있어요.
흰 쌀밥 대신에 오븐도미, 보리, 귀리 섞은 잡곡밥 드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생강이에요. 생강은 기혈순환을 도와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생강차는 특히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꿀은 넣지 말고 생강만 얇게 끓여서 끓인 순수 생강차로 드세요. 그리고 레몬수에 생강을 넣어서 드시면 좋은 영상이 있으니 위에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하루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은 현미죽, 삶은 브로콜리, 따뜻한 우엉차 이렇게 간단히 드시고요. 점심은 잡곡밥, 된장국, 두부구이, 김, 나물 반찬이에요. 저녁은 보리밥이나 들깨 묵고 구운 단호박, 여주무침, 그리고 생강차 한 잔. 이 식단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면서도 소화기계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한의학적으로도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당뇨병 전 단계는 병이라기보다는 내 몸이 지금 힘들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한약재와 채식 중심의 식단은 혈당을 천천히 안정시키고 몸의 기혈 흐름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음식들로도 충분히 몸을 도울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병 전 단계라는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식생활로 관리할 수 있을지 한의학적인 시선과 실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무서운 병이 아니라 지금 바로 바꿔볼 수 있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우엉, 여주, 생강, 잡곡밥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만으로도 충분히 몸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과 하루 습관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5분으로 할 수 있는 당뇨병 전 단계 실천법, 실제로 수치를 낮춘 생활습관 사례, 운동법과 스트레스 해소법까지 더 알차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한 끼와 오늘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한 걸음씩 실천해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진료 중 틈틈이 꼭 확인하고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 앞으로도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5분만 움직이면 당화혈색소가 내려간다고요? 건강을 소중히 여기신 여러분, 당뇨병 전 단계, 아직 약은 필요 없지만 생활 습관이 치료제인 시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바꾸지? 하고 고민되셨죠? 오늘 영상에서는 식후 5분 걷기, 복식호흡, 식사일기 쓰기처럼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뉴질랜드 대학 연구에서도 검증된 식후 5분 산책만으로도 혈당이 확실히 낮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 없이 혈당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하기 쉬운 실천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을 찾아주신 건강한 삶을 준비하신 여러분, 오늘은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도 당뇨병 전 단계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약도 아니고
운동화도 필요 없고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식후 5분 산책. 혈당을 낮추는 마법.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실천법은 바로 식후 5분 걷기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때 가볍게 움직여주기만 해도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식후 30분 이내에 25분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 수치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당뇨 전 단계인 또는 경계 혈당 상태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단지 식후에 일어나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실천 팁을 알려드리면요. 밥을 드시고 바로 소파에 앉지 마시고 집안에서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걷거나 베란다나 마당을 2-3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복식 호흡.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 높이기입니다. 이제 설명드릴 누구나 할 수 있는 복식 호흡 운동입니다. 혈당과 스트레스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복식 호흡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켜서 인슐린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4-4-6 호흡법이라고 하는데요. 숨을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춘 후에 6초 동안 내쉰다. 이걸 5분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혈압과 혈당 모두 안정되는 효과를 줍니다. 실천 팁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5분 혹은 잠자기 전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마시고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배가 천천히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걸 느끼면서 호흡하세요. 이건 단전 호흡이라고도 하며 한의학에서도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대표적인 수련법으로 추천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당분 섭취 줄이기 전 일주일 식사 얘기부터 시작하세요. 당을 줄여야 한다는 건 아는데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왜 높을까요? 이런 고민 많으시죠? 사실 우리가 자각 없이 먹는 당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드시는 요구르트나 두유에 들어간 당, 조리된 반찬 속 간장과 설탕, 심지어 김치에도 당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딱 일주일만 식사 얘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어떤 간식을 먹었는지 적어보면 놀랍게도 내가 이렇게 자주 당을 먹었구나 하고 스스로 알게 돼요. 실천 팁은요. 종이 노트에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장에도 좋아요. 오전 간식 바나나 반 개, 두유 한 팩, 점심 잡곡밥, 김치, 두부조림, 된장국 이렇게 간단히 써보세요. 내 식생활을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 습관이 시작됩니다. 건강을 지켜가시는 여러분, 당뇨병 전 단계를 되돌리기 위한 실천은 절대 어렵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밥 먹고 5분 걷기, 하루 한 번 복식 호흡으로 긴장 풀기, 일주일 식사 얘기로 식단 점검하기, 이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린 하루 5분 실천법 정말 간단하고 효과적이지만 막상 실천해 보려 하면 작은 벽이 생기곤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실천의 길을 더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질문 첫 번째. 나는 혈당이 공복에는 정상이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건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난 영상에도 설명드렸죠.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식후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 즉 식후 고혈당이 이미 시작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수년 안에 진짜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식후 5분 걷기 같은 실천이 꼭 필요한 겁니다. 공복 혈당이 아닌 식후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 겨우 5분 걸어서 뭐가 달라지나요? 이 질문에는 과학적 근거로 답변 드릴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연구 기억하시나요? 이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단 5분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17에서 20% 가까이 낮아졌고, 특히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진 중년 이상 참가자에게서 더 큰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타이밍이에요. 식후 30분 안에 걷기만 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사실. 매일 실천하면 그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복식 호흡이나 식사 얘기 같은 건 좀 귀찮은데 꼭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처음엔 어색하고 번거롭죠. 하지만 이건 약 없이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복식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서 혈당뿐 아니라 혈압, 수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식사 얘기는 나도 몰랐던 당분 섭취 습관을 알아차리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루에 한 줄, 1분만 투자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식사 얘기 쓰고 나서 내가 이렇게 자주 단 걸 먹었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세요. 네 번째 질문.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정말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분명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시기를 기운을 바르게 돌리면 스스로 회복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밥 먹고 걷는 것, 하루 5분 호흡하는 것,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그게 당뇨를 막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당뇨병 전 단계를 되돌리는데 필요한 건 대단한 의지나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오해를 걷어내고 작은 실천을 매일 반복하는 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질문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었나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식사 얘기 한 줄만 써도, 매 끼니 후 10분 움직이기만 해도 당뇨병으로 가는 길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좋은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한의학적인 관리법과 실제로 몸이 좋아진 분들의 사례도 함께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실천은 어렵지 않지만 그걸 계속 이어가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이번엔 생활 속에서 실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의학적인 관리법과 실제로 수치를 개선하신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희망을 드려볼게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실천을 돕나요? 한의학은 단순히 증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과 생활의 균형을 다스리는 의학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몸 안의 기와 진액이 마르기 시작하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에선 몸이 쉽게 피로하고 실천 의지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혈을 돌려주고 습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한의학에서 추천하는 실천 유지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먹고 자는 생활 리듬 고정하기. 우리 몸의 장부 기능은 시간대별로 활성화되는 리듬이 있습니다. 특히 비장, 췌장은 오전 7시에서 11시에 활동이 활발하니 아침을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가 혈당 안정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따뜻한 기운 유지하기. 손, 발, 배 따뜻하게 유지하기. 몸이 찬 분들은 순환이 느려져 당이 더 쉽게 쌓입니다. 생강차, 쑥찜질,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혈 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로가 덜해집니다. 세 번째,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기. 명상, 기공, 조용한 시간 갖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이 안정되어야 비위 기능과 신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봅니다. 아침 혹은 저녁에 5분 정도 호흡 명상이나 스트레칭, 자연 소리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음은 기억에 남는 7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70세 여성분이셨고 공복 혈당은 115, 당화 혈색소는 6.2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혈압도 다소 높고 수면 상태도 불규칙했습니다. 이분은 처음엔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해서 자신이 의지가 약하다며 자책하셨지만 제가 권해드린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3분 호흡, 그리고 식사 후 마당 2바퀴 돌기, 저녁 9시 이후엔 불빛을 줄이고 생강차 마시면서 조용한 시간 갖기, 주 2회는 여주차 마시기, 잡곡 위주의 식단 유지. 이 4가지만 실천하셨는데 3개월 후에 당화 혈색소가 5.9%로 떨어졌고 무엇보다 몸이 덜 붓고 밤에 덜 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전 그냥 걷고 쉬고 차 마신 것 뿐인데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당뇨병 전 단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특별한 약이나 힘든 운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일 따뜻한 차 한 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조용한 시간 속의 호흡,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실천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는 오늘 소개해드린 분처럼 작고 따뜻한 루틴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실천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플랜트 베이스드 레시피, 한의사가 실제 먹는 식단 루틴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한 걸음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레몬수 드시는데 왜 살은 그대로고 속은 더부룩하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선 레몬수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레몬수에 딱 하나만 더해도 내장지방, 혈당, 과식 억제까지 3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궁합재료, 그리고 실제 논문으로 검증된 조합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할 거예요.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더 좋은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짜 해보면 좋은 건강 루틴들도 앞으로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침에 레몬수 한 잔이면 독소가 빠진다. 레몬수만 잘 마셔도 살이 빠진다 같은 이야기요. 실제로 레몬수는 수십 년 전부터 헐리우드 다이어트, 연예인 단식법, 그리고 한방 디톡스 요법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건강 루틴의 핵심으로 소개되어 왔어요. 그런데 왜 하필 레몬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레몬에 들어있는 3가지 주요 성분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구연산. 이 성분은 체내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몸속 순환을 돕고 피로감 해소와 대사기능 회복에 관여해요. 두 번째, 비타민 C. 비타민 C는 단순히 감기 예방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 면역력 유지,
피부 노화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체내 합성 능력이 나이가 드실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꾸준히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식이섬유, 바로 펙틴입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음식물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레몬수는 단순한 해독 음료가 아니라 당뇨 예방과 내장 지방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건강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레몬수만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나 습관과 함께 해야지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레몬수의 효과를 방해하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무심코 반복하던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레몬수와 함께 마시면 더 좋은 음식 조합까지 알려드릴게요. 레몬수를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분들 중에 왜 효과가 없지? 나는 살도 안 빠지고 속도 그대로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땐 먼저 내가 혹시 레몬수의 효과를 방해하고 있는 습관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로 바로 레몬수에 꿀이나 설탕을 넣는 습관이에요. 너무 쉬어서 그냥은 못 마시겠더라고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에 당을 넣는 순간 레몬수의 혈당 안정 효과는 무력화됩니다. 심지어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레몬수를 공복에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이 더 천천히 더 완만하게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즉 제대로 된 레몬수 섭취 습관만으로도 당뇨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연구 논문의 출처는 아래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레몬수를 마시자마자 바로 단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레몬수 마시고 곧바로 바나나나 흰 식빵, 과일 주스 같은 걸 드시면 혈당은 다시 급상승하게 됩니다. 레몬수는 공복 혈당을 천천히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타이밍에 단 음식이 들어가면 효과는 사라지죠. 그래서 레몬수 드신 후에 20에서 30분 정도 속을 비워주는 습관, 그리고 그 다음 식사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율무죽이나 현미죽 같은 거요. 세 번째는 찬물에 레몬수를 타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시원하게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찬 레몬수는 오히려 속을 차게 만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위장이 민감한 분들께는 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도 아침 공복에는 반드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권합니다. 이렇게 해야 속을 보호하면서도 신진대사를 자연스럽게 활성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몬수를 드신 후에 치아 건강을 챙기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레몬은 산도가 높아서 치아의 범랑질, 그러니까 치아를 덮고 있는 단단한 껍질 같은 보호층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레몬수를 드신 다음에 맹물로 가볍게 입안을 헹궈 주시거나 아니면 가능하면 빨대를 사용해서 직접 닿지 않도록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처럼 레몬수는 좋은 습관이지만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딱 이 4가지 습관만 잘 바꾸셔도 혈당 관리, 속 편안함, 내장 지방 관리까지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은 레몬수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한의학에서 추천하는 궁합재료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꼭 메모해 두세요. 레몬수만 잘 마셔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를 더하면 내장 지방 관리, 혈당 조절, 그리고 속 편안함까지 한 번에 일석삼조로 챙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쓰여온 재료들 중에서 레몬수와 함께 드시면 좋은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은 재료들이라 누구나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궁합, 율무.
한의학에서는 율무를 의이인이라고 부르며 몸에 있는 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장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비만이나 부종, 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자주 쓰였어요.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율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가 느리게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레몬수와 궁합이 좋은 이유는 레몬이 소화를 돕고 율무가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추천드릴 방법은요, 아침에 레몬수를 한 잔 마신 후에 30분쯤 지나서 따뜻한 율무죽 한 그릇으로 아침 식사를 해보세요. 속이 편안하고 과식 없이도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혹은 간단한 율무차로 끓여서 레몬수와 함께 마셔도 좋습니다. 이건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려요. 두 번째 궁합, 결명자.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명자는 눈을 맑게 하고 간을 편하게 해주는 데 더해서 혈당까지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마운 약재입니다. 그래서 평소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자주 드시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결명자차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 눈이 덜 피로해졌다, 식후에 더부룩함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몬과 결명자의 조합은 간 기능 개선과 혈액순환, 그리고 항산화 작용이라는 점에서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추천드릴 방법은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레몬수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 전에는 결명자차로 속을 편안하게 정리해 보세요. 하루 루틴으로 넣기도 좋고 카페인이 없어서 밤에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죠? 동의보감에도 위를 따뜻하게 하고 담을 삭힌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속이 냉하거나 소화가 느린 분들께 좋은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특히 아침에 속이 차고 손발이 찬 분들께는 레몬수에 생강가루를 아주 소량씩 살짝 넣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조합은 한의학에서도 기운을 북돋아주고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전형적인 아침 보양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천 방법으로는요, 레몬즙을 따뜻한 물에 타실 때 생강가루를 0.5g 정도 가볍게 넣어 보세요. 단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양을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재료, 율무, 결명자, 생강을 레몬수와 함께 활용하면 속은 덜 부담스럽고 몸은 더 개운하게, 그리고 혈당과 내장 지방 관리에도 효과적인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합은 한약재이면서도 식재료도 활용이 가능해서 평소에 음식이 자연스럽게 넣어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실용적이에요. 그럼 다음 순서에서는 오늘 알려드린 재료들을 활용해서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되는 건강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누구나 집에서 쉽고 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몬수 루틴에 대한 최신 연구 논문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 건강 챙기시고 계신 분들 이번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 많지만 그걸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언제, 얼마나, 뭘 같이 먹어야 하는지, 이게 막연하면 실천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알려드린 레몬수 조합 루틴을 하루 5분 안에 실천할 수 있도록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한 번에 외우기 쉬운,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아래 율산법. 이름도 이렇게 붙였는데요. 아침에 레몬수, 율무, 산책, 요 앞글자를 딴 루틴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레몬수 한 잔.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레몬수 한 컵을 마십니다. 레몬 한 개 분량의 즙을 따뜻한 물 250ml에 섞어 마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레몬즙만 넣어도 좋고 속이 차신 분들은 생강가루 아주 소량 넣어도 좋습니다. 포인트는 감미료 없이 천천히 마시기입니다. 이걸로 우리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거죠. 한의학에서 아침 공복에 찬 것을 피하고 따뜻한 기운을 보충하는 걸 권합니다. 아침은 양기가 올라오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때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음식이나 차가 더 이롭다고 전해집니다. 따뜻한 레몬수 한 잔은
몸속 순환을 돕고 속을 편안하게 시작하는 데 딱 좋은 루틴이에요. 두 번째, 레몬수 마신 직후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속을 비운 뒤에 율무죽이나 율무차로 아침 식사를 연결해 보세요. 이 조합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줘서 군것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엔 율무차에 무가당 두유를 곁들이는 간단한 식단도 괜찮습니다. 두유는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고 콩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 좋아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단계는 몸을 살짝 움직여주는 시간입니다. 아주 짧게라도 5분 정도의 실내 걷기나 가벼운 팔다리 스트레칭만 해보세요. 이 단순한 루틴 하나만으로도 신진대사와 혈당 조절, 내장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된 논문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5에서 10분간 가볍게 움직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슐린 민감도와 내장지방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해요. 논문 링크 아래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이건 운동을 못하시거나 오래 걷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짧게라도 매일 반복하면 몸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루 루틴 요약해 드릴게요. 아침 공복에 레몬수 따뜻하게 한 잔, 율무죽 또는 율무차로 식사, 산책 또는 가벼운 체조 5분. 이 네 가지만 매일 반복해도 몸속이 훨씬 가벼워지고 식사량 조절, 혈당 안정, 내장지방 관리까지 하나씩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루틴 어렵지 않으셨죠? 따로 시간 들이지 않아도 매일 아침 한 잔, 잠깐의 움직임만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복잡하게 따질 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게 건강에 가장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길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레몬수에 대해 아직도 궁금한 점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치아는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아왔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셨던 레몬수 궁금증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레몬수와 관련된 내용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번엔 실제로 시청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그리고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궁금증을 모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서 드릴게요. 레몬수는 꼭 공복에 마셔야 하나요? 네,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공복에 레몬수를 섭취한 그룹이 혈당이 더 천천히 안정적으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단 위염이나 위산과다, 속쓰림이 자주 있으신 분은 식간이나 식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자기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치아가 약한데 레몬수 마셔도 괜찮을까요? 네, 마실 수는 있지만 꼭 몇 가지를 함께 지켜주셔야 돼요. 레몬은 산성이 강해서 치아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드시고 나서는 꼭 맹물로 입을 헹궈 주시는 것, 또는 빨대를 이용해서 치아에 직접 닿지 않도록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틀니를 사용 중이신 분들, 입안에 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꼭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레몬 껍질까지 먹어도 되나요? 껍질까지 드시면 항산화 효과는 더 좋아질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농약이나 유기농 레몬일 경우에만 껍질까지 섭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믹서에 통째로 갈아 드셔도 좋고, 껍질째 즙을 내서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농약 걱정이 있거나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껍질은 빼고 즙만 짜서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한의학에서는 감귤류 껍질을 말려서 진피라는 약재를 활용해 왔어요. 소화를 돕고 기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향성 약재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껍질에도 유효한 성분이 많지만 반드시 안전하게 손질된 레몬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몬수는 하루에 몇 번 마셔야 되나요? 기본은 하루에 한 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만약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다면 식간에 한 잔 더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루에 3잔 이상을 피해 주세요. 과도한 산성 섭취는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레몬수가 맞지 않을 수 있나요?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 그리고 치아가 약하거나 민감하신 분, 또 레몬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식후에 아주 소량부터 천천히 드시거나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 방법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들만 잘 정리해도 레몬수를 더 안전하고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에 한 잔, 내 몸에 맞게 조절해서 마신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부담 없이 좋은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잘 따라오셨나요? 우리가 아침마다 마시는 레몬수, 그동안은 그냥 좋다고 하니까 마셨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왜 좋은지, 어떻게 마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와 함께 먹으면 내 몸에 더 잘 맞는지 차근차근 알아봤습니다. 특히 기억하실 점은요, 레몬수는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잔 따뜻한 레몬수에 작은 습관만 더해도 내장 지방 관리, 혈당 안정, 속 편안함이라는 3가지 변화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찾아주신 건 내 몸을 아끼고 건강한 삶을 준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이겠죠? 그 마음에 오늘 영상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 내일부터 말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해 줍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진료 중 틈틈이 확인하고 꼭 직접 답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루틴들 앞으로도 꾸준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